2020년 11월 10일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다들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연말이 이제 2020년이 오늘 지나면 50일이죠. 딱 50일 남았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이제 보내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 어, 서로에게 격려 한마디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뭔가 분위기가 약간 좀 가라앉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전 어떻게든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꽃을 피워야 되니까, 그리고 제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제 있는 힘껏 여러분들한테 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좀 약간은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뭐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과연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자료를 검색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순위가, 네, 62입니다. 62. 이게 163개국 중에서 62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나 그런 경제 규모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1인당 GDP, 국민 소득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한 12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나 국민 소득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과 뭐 경제 규모를 생각한다면 한 20위권, 30위권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절대 돈을 못 버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가 쪼매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아는데 행복지수는 솔직히 약간 개발도상국 수준이에요. 이게 뭐 근데 확실하게 뭐 모든 사람들을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죠. 이게 객관적인 증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재는 건데, 이게 행복지수가 뭐 계산할 때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서 하거든요.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그 나라의 어떤 모든 어떤 62위가 아니 61이네요. 근데 61이나 62이나 거기서 거긴데,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국가별 행복 지수를 합산할 때 국민 총생산,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요 6가지 합쳐가지고 나오는 게 행복 지수라고 하는데,
낮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일본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점수가 이렇게네요. 5.872점. 근데 더 웃긴 거는 옆 나라인 일본과 우리 근방에 살고 있는 중국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나마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대도 낮습니다. 자, 중국은 94위, 일본 62위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네. 일본하고 그 한국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일본, 한국, 중국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객관적으로. 근데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행복 지수가 왜 낮을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살고 있는 입장에서 감히 느껴봤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뭐 당장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당장 떠오르는 게. 뭐 여러분들이 감히 얘기하기 힘드시다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문화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비교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비교하고, 우리가 보면 비교라는 문화가 정말 생활 곳곳에 태어나면서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이게 뻗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교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막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 직업, 뭐 아니면 아파트 브랜드, 평수, 아니 내 배우자 외모도 비교해요. 배우자의 직업도 비교하고, 처가 장모도 비교하고, 형제도 비교하고, 친구도 비교하고, 동료도 비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비교합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비교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뭐 하나 잴 게 있으면 다 잽니다. 물론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그 스크래치를 많이 냅니다. 상처를 많이 내요. 자기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상처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 많이 입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비교할 때 보면 내하고 약자하고 비교하는 게 나보다 강한 사람 비교해요. 태생적으로. 그러면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돈 많이 벌고 나보다 좀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 쟤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해가지고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데 나는 아득바득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이거밖에 못 보네.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저렇게 못생긴 녀석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왜 여자친구 없는 걸까? 이런 식으로 나를 비교하면서 나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못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자기 자신한테 무수한 많은 칼질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누군가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고 하는 게 굉장히 나쁘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교라는 끈을 또 끊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입니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예요. 전체, 다수결의
다수가 밀어붙이면 그게 다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삽니다. 꼭 어디서 공장에서 찍어낸 것 마냥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옷 입는 것도 비슷하고요. 뭐 생활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누군가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잖아.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이 다 대학 갈 때 저는 대학교 안 가겠습니다. 전 바로 돈 벌게요. 아니면 남들이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볼 때, 아니 저는 그냥 미용 같은 거 배울게요. 어차피 저는 공부하고 뜻이 안 맞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사람 머리 짜고 하는 거, 그런 예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굳이 대학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는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각자의 그 꿈이고 각자의 개성이, 그리고 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머리, 원래 여자분들이 머리 기르잖아요. 근데 머리 안 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나는 여잔데 긴 머리 싫어해서 머리 뭐 빡빡 밀고 다닌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존중해 줍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줍니까? 무시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시받습니다. 특히 내가 조직사회에서 월급 받아 일하는데 괜히 그런 짓거리 튀는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당하죠. 마녀사냥 당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튀지 않으려고 무난하게 무채색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체적 국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시내 같은 데 가보면, 시내 가잖아요. 시내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차림이 비슷해요. 옷차림 이런 게 거의 비슷해. 그,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주의 마인드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어요. 시내 같은 데 가면,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옷차림이 거기서 거기야, 거의. 8, 90%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전 같은 거 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운전하면, 자동차 차 색깔이 어때요? 90%가 무채색입니다. 무채색. 흰색, 검은색, 은색. 여러분 당장 여러분 자동차를 봐도 알 수 있어요. 흰색, 검은색, 은색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원래 차를 살 때 흰색, 검은색, 은색 그것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색도 사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색 사고 싶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라색 좋아한다. 난 빨간색 좋아한다. 몰고 싶지만, 근데 그런 차 괜히 몰면 튀어 보이잖아요. 왜냐?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채색인데, 내가 빨간색 몰면, 좀 약간은 좀 너무, 좀 눈에 확 띄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당연한 겁니까? 뭐가 당연한 거예요?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까? 차를 살 때 무조건 흰색, 검은색, 은색 말고 사지 마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딱 된 거예요. 왜냐? 한국 사회에선 튀면 안 되니까. 보통의 범죄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왜냐?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 국가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길들여져.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길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보면 취미생활 같은 것도 여러분, 취미생활 같은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취미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취미가 다 뻔해. 독서, 영화 감상, 등산. 무슨 전 국민이 산악인입니까? 전 국민이 무슨 히말라야 원정대야? 아니, 취미가 독서, 영화라 해놓고서 왜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 권 책도 안 읽냐 말이에요. 아니, 취미가 독서, 영화라 해놓고서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리고 취미가 영화라 해놓고서 한 달에 한 번도 영화관 방문 안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취미가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 취미라고 하면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다거나, 독서라고 하면, 독서를 한다고 하면, 못해도 한 달에 두세 권 읽어야 돼. 그리고 1년에 20권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한 80%가, 7, 80%가 있잖아요. 1년에 한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책 자체를 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결국에 거짓말이라는 거지, 취미도. 그 자기 취미가 엄연히 있을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함부로 적지 못한단 말이야. 왜냐? 취미 적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 끊임없이 견제를 받다 보니까, 정작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뭘 하면 좋은지, 내가 뭘 하면 행복하지, 내가 뭘 하면 즐거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방법 자체를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걸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그냥 숨 쉬면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진짜 뉴스 보면 다 아파트 사야 돼. 아파트에 미친 사람 같아. 장랑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아파트에 미친 사람 같아요, 아파트에. 근데 꼭 아파트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파트 못 들어가서 한다리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원룸이나 일반 주택 집도 아닙니까, 그냥? 아파트만 집이에요? 우리나라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전 국민이 아파트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아파트 많은 데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봐요. 아파트 많은 데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일본만 가도 아파트보다 그냥 주택이 더 많아요. 일본 가도.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요새처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냥.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보편화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무슨 빽빽하게 겹겹이 이렇게 아파트 있는 거 보고 놀래요. 저렇게 살면 답답하지 않냐고. 외국 사람이 한국 서울역 와가지고 서울역 딱 밖에 나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빌딩도 놀래지만 그 촘촘하게 박혀있는 아파트 놀래요. 저렇게 살면 숨 막히지 않냐고.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도 주택이 많아요. 다른 데 가도. 우리나라면 유독 아파트가 월등하게 많다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아가지고, 국토가 작기 때문에, 국토가 작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있는 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너무 막 무분별하게 막 빼빼 박혀 있잖아, 맞잖아요. 꼭 돈 벌면 무조건 아파트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은 무조건 아파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들 삶에 우리들 사는 것은 개인의 취향, 주관, 개성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남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견제하는 문화. 이 경쟁 국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초고도화된 경쟁 국가 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의식하고 견제하는 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 사연 중에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장광이도 많이 봤고 여러분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제 영상 구독 많이 했으면 그런 내가 그때 한번 페트 폭력 날린 거 있잖아요. 25살 5천만 원 많이 모은 건가요? 아니 많이 모으고 적게 모으고 어딨어. 아니면 특히 고민 사연 내용은 그런 거 말. 남들은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했는데 근데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 결혼하고 돈 버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각자 길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같은 팀원도 아니고요. 어? 어차피 남이잖아, 맞죠? 근데 왜 그렇게 의식을 하는 거야?
한 살 늦게 가면 굉장히 손해인 것처럼, 인생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조금 1년에 늦게 가면 손해인 것처럼. 아니면 남들이 좋은 데 가면 나도 그런 좋은 데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중소기업에서 뭐 들어갔지만 남들이 뭐 삼성, LG 들어갔으면, 음, 난 중소기업 간둬야 되냐? 이런 고민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뭐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는데 나는 중소기업 가가지고 2년차 3천만 원 연봉 받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뭐 연봉 4,500만 원 받는데 나한테 뭐 자랑하는데 회사를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도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고민 사연 중에. 질문도 정말 많잖아요. 취업 사이트 가면 태반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 조금이라도 뭔가, 그러니까 주변, 우리가 살면 내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계속 경기한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 어떻게 살까? 내가 결혼했는데 얘네는 어떻게 될까? 내가 결혼했을 때 내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면 결혼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견제하고 살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졸라 피곤한 거예요, 그냥. 피곤한 연속이지. 아니, 그냥 우리가 돈 벌고 일하는 것도 피곤한데, 이렇게 사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 벌고 일하는 건 이제 유치적으로 피곤하다고 치면, 이런 건 정말 심리적으로 피곤한 거죠.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 정신과 멘탈을 갉아먹는다니까요. 저 왜 저러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오로지 돈으로만 찾기 때문에. 자, 이거 인정하십니까? 장건강 인정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오로지 돈으로만 찾기 때문에. 돈. 돈, 돈, 돈. 첫 번째로 돈, 두 번째로 돈, 세 번째로 돈. 물론 이게 이해는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돈이 가는 힘이 얼마나 큰지는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자본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으면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게 편한 게 맞습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00명한테 물으면 1,000명이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돈이 있으면 훨씬 더 여유 있게 살고, 돈이 있으면 훨씬 더 여유 있게 살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다른 분 유튜브 채널에 본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통계 이제 수입별로 이제 그 통계를 매긴 게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저 4번이 얘기한 대로 가려고 하면 억 단위 버는 사람은 행복도가 높아야 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월 수입이 있잖아요. 월 수입이 월급이 500만 원 이상 넘어가 버리면 행복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별 행복도가 가장 높은 데가 언제냐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연봉으로 치면 한 5천에서 6천 사이. 요 사이죠. 요 사이 때 행복도가 높고 근데 요 사이에서 그럼 더 이제 연봉 6천에서 7천, 뭐 8천, 9천 억 단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거나 오히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행복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아예 없어도 문제가 있죠. 돈이 아예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돈이 무조건 많다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느냐, 어떻게 내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행복으로 갈 수 있고 불행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된 게 뭐냐면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한 억측을 가지고 있어. 정작 그 사람들 삶을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대한민국 드라마가 엄청 잘못한 거예요. 대한민국 드라마가. 내가 대한민국 드라마 쓰레기를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이 부자들의 삶을 너무 행복의 어떤 그 정점에 있는 삶으로만 치부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 눈에 많이 배려나, 특히 여자분들. 부자들의 삶을 무슨 TV에 나오는 게 전부인 거면 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 부자들이 그걸 봤을 때 졸라 어처구니가 없을 거야, 아마. 쥐뿔 모르면서 뭘 한다고 짓거리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부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짊어져야 하는 어깨도 많고, 남 모르는 슬픔과 어떤 그런 비애도 많을 텐데, 그런 건 TV에서 전혀 안 보여주잖아요. TV에 나온 드라마는 절대 안 보여줘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는 그냥 일 하나 안 하고 회장실 같은 데 해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이 그냥 나이 부는 사람 부려먹고 맞죠? 시키는 거 손가락 까딱만 해도 다 하고, 비싼 차 몰고,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고, 돈 걱정 안 하고, 이것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실제 부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정말 부지런해요.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사람들 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 방송에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잠 쪼개 가면 바쁘게 산다니까요.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많이 써요.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돈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 돈을 관리하느라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 많이 벌면 다 행복할 것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뭐 돈 걱정, 근심 걱정 없을 것이다. 걱정은요, 여러분. 돈이 엄청 많아도 다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엄청 많아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돈 속에 무조건 절대적인 100%의 행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변함이 없는데 돈으로만 오로지 행복의 절대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한국 사람은 행복해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행복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도 쫓는 겁니다. 돈만은 쫓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돈에 집착하고 돈을 막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돈 많이 벌면 그거 막 쫓으려고 하고 더 시기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까, 행복하게 살까,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많이 모으고 나보다 적은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많은 사람 어떻게든 제끼려고 이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행복해지는 방법은 돈으로 쫓는 것도 있지만 겉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 여러분 이거를 이 5번도 있잖아요, 여러분. 5번도 보면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SNS 같은 거 봐봐요. 외제차나 뭐 맛있는데 막 그런 거 왜 보여줘요? 내가 이만큼 행복하다. 내가 이만큼 너희는 못 사 먹겠지만 너희는 이걸 돈 주고 못 사 먹겠지만 난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난 행복해.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 맞죠? 실제 저 사람이 돈 주고 사 먹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진에서 합성을 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먹은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건지 뭐 알 수 없잖아,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비싼 차 많이 몰잖아요. 외제차 좋아하잖아요. BMW 엄청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겠습니까? 왜 좋아할까요? BMW 벤츠 보면 사족 못 쓴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아우디나
독일차. 왜냐? 한국 사람들 앞에서 그 독일차 갖는 의미는 그냥 비싼 차를 모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 성공했구나. 이 사람 행복하게 사는구나. 외제차 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행복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도.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행복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이게. 행복을 어디 핵자에 걸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봐서, 아, 이 사람 정말 행복하거나 인정받아야 그 행복인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은 그냥 내가 느끼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비춰져가지고 나 정말 행복하다. 어때, 부럽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면 무조건 TV나 SNS나 유튜브나 어디 보여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부러움과 시샘을 사야, 아, 이 사람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 행복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남들이 아는 으리리한 아파트에, 국내에 몇 대 없는 외제차 타고, 그리고 휴양지, 돈 없으면 못 가는 휴양지 가가지고 진짜 비싼 음식 먹고 고기 썰고, 그런 걸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어때, 나 행복하지, 이렇게 보여줘야만 이게 행복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절대 행복한 게 아니고, 또 그리고 그걸 봄으로써, 아, 저 사람 정말 행복하거나 부럽다, 그렇게 느끼는 것도 행복이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란 말 자체가 주관적인 거거든.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수치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치화할 수 없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삶을 바라보고 마음먹냐에 따라서 행복이 올라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장건강이 그렇잖아요. 공무원 사회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저 적은 월급 가지고 나가 그래도 내가 이런 데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남들은 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또 뭐 잘못 안 하면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뭐 월급 밀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내 워라밸 할 수 있고, 그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또 공무원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월급 졸라 적네, 이거 가지고 집 언제 사냐, 아유 족같아, 정말 족같은 세상. 불평불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비슷한 월급을 받지만 삶을 바라보는 행복도 만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에 가더라도 불평불만 늘어놓는 사람들 불평불만 계속 늘어놓는다니까요. 똑같은 일에서 똑같은 보수를 받음에도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이게. 부자도 부자마다 다르고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다르는 거예요. 지역 꼭 서울에 살아야만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착각하는 게 서울에 서 무조건 행복할 거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불행을 떠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람이 많은 곳에 살아야 행복한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행복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을 겉으로 봐야, 꼭 사람 많은 데 살고 도시에 살고 서울에 살고 돈 많은 데 살고 돈 많은 걸 가져야만 행복에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거를. 모르는데 아직도 그걸 행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 지수가 높을 리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돈 많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없잖아, 이게.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없고, 누군가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려야 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한 명이 부자가 있으면 한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절대 법칙이에요. 이거 어떻게 깨트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부자가 다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평범하게 산다거나 누군가는 좀 쪼들리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쪼들리는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니까요. 자꾸 돈으로만 쫓으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만들어가는 능력 자체가 한국 사람들한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도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학교 교육에서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과목도 없을 뿐더러 이런 걸 알고 있는 선생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모르니까 자꾸 공부 열심히 해라. 서울대 가야.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학생들을 그런 이제 올바른 진로와 육성을 해야 되는 선생님조차도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단 한 명도 모른다는 거예요. 강남권 가면 알겠습니까? 강남권 가면 더 모르겠죠, 이거를. 어떻게든 학군 높은 데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어, 남들이 알아준 고등학교, 뭐 대학교 가야 그게 행복인 거 마냥. 그게 성공인 거 마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인정해야만. 이거 행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거예요. 행복조차도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행복한 거마저도 남들한테 인정받아서 자랑해서 고기가 끄덕여져야 돼.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행복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행복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남들한테 굳이 확인받을 필요도 없고, 엄지손가락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느껴봤을 때 내가 만족하고 내가 괜찮은 그만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마저도 남들한테 뭔가 평가받고 점수 매기고 상중하로 꼭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행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웃긴 게 뭐냐, 행복을 내 자신의 중심으로 봐야 돼요. 행복이라는 거는요, 일단 두 가지가 전제가 깔리는데 주관적이어야 돼. 주관적.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통념이나 시대의 어떤 돈과 어떤 통념이나 사회적 지위를 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넣는 순간 이건 행복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나 유럽 국가들은 이걸 놔버려요. 이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공부를 하건 안 하건 이걸 놔버린다니까요. 이거를 제외해버려요. 그 두 번째, 오로지 행복 기조를 나한테 찾습니다. 남들한테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찾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불편함 못 느끼고 내가 괜찮으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애초에 그게 안 되죠. 내가 괜찮아도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내한테 문제가 있다 생각하죠.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뭐, 왜 그런 데서 일하냐, 쪽팔려서 못 당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고. 맞죠? 그리고 남의 인생이 지독하게 간섭 가지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하면 남의 인생 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행복도가 높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의 인생이 어떻고 저쩌고 뭐 왈가불가 안 합니다. 신경 안 써요. 쌍마웨이입니다, 그냥. 너는 너고 나가 나다.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안 되잖아요. 지도 똑바로 못 살면서 남은 어떻게 사는지 계속 관심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괜히 조언하잖아. 맞죠? 괜히 오지랖의 민족이겠습니까? 오지랖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 똑바로 못 산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똑바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맞습니까? 보통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도 똑바로 못 살면서 남한테 참견하는 거잖아요. 보통 얘기 막 오지랖 하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나 똑바로 할 것이지 직구가 석자인 주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선진국 국가에서 그러니까 행복한 선진국 나라 북유럽 국가에서 이런 거 보면 대체로 두 가지가 확실해요. 남의 인생에 그렇게 지독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고 행복을 나한테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가지가 안 되잖아요. 행복을 내 기준으로 인생을 내 중심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꾸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남을 보면서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자체 인정하지 못하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행복 지수가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게. 시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어떻게 보면 이게 깔려 있어요. 일본도 비교 많이 하고 일본은 이게 더 심하죠. 전체적인 국가. 일본 더 심하죠, 이게. 일본은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하면 일본은 이지메 나라, 이지메 나라. 일본은 더 튀는 행동 더 못합니다. 일본 직장이 보수적인 문화는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문화를 더 초월합니다. 일본에 회사 가면 일본 회사의 엘리트가 뭐냐 하면 창의적인 의견과 독창적인 의견 내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 말 잘 듣는 거예요. 딴지 안 거는 겁니다. 애초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개성과 어떤 문화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런 거 했다가는 그 사회에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꼭 돈지랄이가 뿌려서 뭐가 해야만 행복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절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행복 지수 높은 나라를 어떤 나라인지 확인해 보시면 나와요. 북유럽 국가하고 의외로 보면 개발도상국도 나라가 있어요. 개발도상국. 자, 보면 행복 지수 높은 나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 6위가 네덜란드, 7위가 스웨덴입니다. 다 북유럽 국가죠. 북유럽 국가. 자, 미국은 18위, 독일은 17위, 영국 13위입니다. 꽤나 높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어떤 나라입니까? 시앙 마이웨이 나라 아닙니까? 지가 어떻게 살고 신경 안 쓰는 나라 아니에요? 이 미국은 좀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너무 존중해주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대체로 나라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높은 나라들이. 남의 인생 일이라 저라 감나라 배나라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살고 신경 안 쓴다는 거.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다. 오히려 더 내려갈 것이다. 지금 61이지만 70이, 80이, 나중에 100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전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